안녕하세요. 오라클 강사 유청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SQL 과정의 첫 시간으로 간단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소개와 실습 환경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라클의 SQL 교재는 워크샵 1, 2 둘로 나뉘어져 있으며 당연히 워크샵 1의 1장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 데이터들이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중복이나 누락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었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관리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줄여서 DBMS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생각하면 도서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갔을 때 서고에 책들만 쌓여 있다면 원하는 책을 찾기가 매우 힘들겠죠. 당연히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서도 있고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좀 더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나가면서 그 기능들은 차차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한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DBM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1970년도에 이앱 코드 박사가 처음 제안을 했고요. 관계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델이 RDBMS의 기초가 되었고요. 관계형 모델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객체 또는 관계형 모음, 관계에서 실행되는 연산자의 집합, 정확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한다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2차원 구조의 테이블 집합의 묶음, 또 테이블들의 어떤 저장되어 있는 영역들의 그 공간을 우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부르고 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공부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모델뿐만 아니라 객체, 관계형 모델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유저 정의의 데이터 유형 및 객체들도 저장이 됩니다.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의 완벽한 호환성도 지원을 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및 대형 객체들을 지원을 합니다. 당연히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게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려고 한다면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작업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오라클 모델링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손쉽게 생각해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당연히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이 먼저 만들어져야겠죠. 어디에 주방을 둘 것인지, 어디에 화장실을 둘 것인지, 어디에 거실을 둘 것인지, 그 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설계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가 돼야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관리하고자 하는 그 엔티티라고 불리는 데이터들의 집합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게 할 것인지 그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2차원 구조의 표예요. 그러한 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 집합들이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가 있겠죠. 고객의 정보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상품의 정보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각종 테이블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 이러한 공간들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될 것이고 그러한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작업 단계가 사전에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더라. 이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하나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저장소, 테이블. 이러한 테이블은 여러 개의 컬럼과 여러 개의 행 데이터가 만나는 2차원 구조의 표집합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의 요 관리하고자 하는 속성 값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고객 정보를 만든다고 하면은 고객의 이름이라든지 고객의 아이디라든지 고객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고객이 가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행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결국에 그 집합이 2차원 구조의 표집합으로 정의가 되면서 그 데이터들을 DB 안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SQL이에요.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동작을 또는 작동을 하기 위한 안시 표준 언어입니다. DB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사실 오라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더 있습니다. 그런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언어들이 다 제각각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은 각각의 DB들마다 사용하는 방법을 따로 배워야 된다면 매우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시 표준안을 두고 있고요. 그러한 표준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공부하면, 하나의 SQL 문법을 공부하면은 오라클뿐만 아니라 다른 DBMS, 다른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라클 DB도 당연히 안시 표준을 통해서 정의되어 있는 구문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안시 표준에 맞는 구문을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SQL은 효율적이고요. 배우기가 쉽습니다. 물론 복잡한 SQL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간단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그닥 어렵지 않게 영어 단어 몇 가지를 알면 충분히 누구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언어로 정의가 되게 되어 있고, 완벽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SQL입니다. 이런 SQL의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데이터들을 조작하는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의 약자를 쓰고 있는 DML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의가 되는 게 있고요.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 DD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 제어 언어도 존재하고,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언어다 라고 해서 줄여서 쓴다면 TCL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SQL 명령문들이 있고, 하나하나의 개별 명령문들을 본다면은 select, insert, update, delete, merge와 같은 명령어가 DML 명령문의 한 묶음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될 거고, 데이터들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create나 alter, drop, rename, truncate, comment 등의 명령어들, 또 grant나 revoke, commit과 rollback, save point는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데 쓰이는 SQL 명령문입니다. SQL 과정에서는 이 전체 모든 명령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떠한 구문을 이루고 있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학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SQL을 당연히 쓰고자 한다면 설치되어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한 서버에 접속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개발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러한 개발 도구가 SQL 디벨로퍼라는 것도 있고 SQL 플러스라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차후에 워크샵 과정을 들어가면은 SQL 플러스의 명령행 인터페이스의 커맨드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우선은 본 SQL 과정에서는 SQL 디벨로퍼를 이용하는 작업을 좀 더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1장 부분은 이 정도로 소개가 마무리가 되는데, 실습 환경을 좀 구축을 하고 그 실습 환경 안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 나가는지 그 내용들을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제품을 다운로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오픈하시고요. 주소창에 oracle.com을 입력하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저는 조금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관련된 부분을 이미지로 캡처를 좀 했습니다. 때문에 화면을 같이 따라가진 않을 거고 캡처되어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racle.com에 접속을 하시면은 위에 뷰 어카운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계정이 이미 있으시다고 한다면 사인인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겠지만은 아직 오라클 쪽에 계정을 만들어 놓은 게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오라클 계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고 넘어가시면은 오라클 계정 만들기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의 개인 정보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필요 정보들을 쭉 입력하시고요. 아래쪽에 계정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죠. 해당 계정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오라클 계정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오라클 계정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주소창에 주소를 좀 새로 바꾸고 들어가겠습니다. otn.oracle.com에 들어가면은 가장 최신 버전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12.1.0.2 버전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예요. 해당 제품은 edelivery.oracle.com으로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제품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에 주소창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edelivery.oracle.com으로 접속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사인인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버튼 사인을 클릭하시고 사용자 이름과 아까 이제 입력하셨던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로그인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을 진행하고 나면 여러분이 다운받고자 하는 제품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부분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쭉 입력하다 보면은 팝업으로 뜨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서치 버튼을 클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록이 뜨면 그 아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12.1.0.20 버전의 링크가 하나 활성화되는 게 있을 거예요. 해당 링크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장바구니에 담긴 그 제품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View Items를 마우스 위로 올려보시면은 현재 올라가 있는 제품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제품명이 확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Continue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체크가 아마 다 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다운받을 필요 없고 우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제품만을 다운받을 거니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1.0.20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고 우측에 플랫폼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윈도우 버전으로 오라클을 설치하실 거라고 한다면 윈도우용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다른 플랫폼용으로 다운받고자 한다면은 다른 제품을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이 동영상에서는 윈도우 버전의 오라클을 설치하는 방법을 쭉 가이드해 드릴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윈도우용으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신 다음 요 밑에 이제 컨티뉴 버튼인가요?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라이센스 쪽 관련된 부분을 쭉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들 쭉 보시고 나서 역시 또 컨티뉴죠? 컨티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다운받고자 하는 제품의 파일들의 목록을 쭉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더 매니저가 여러분이 지정한 장소로 다운이 될 거예요.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의 그 다운받은 폴더를 오픈하셔서 해당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어디에다가 오라클 제품을 다운받을 것인지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 메뉴가 나오고요.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시고 나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제품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네트워크의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필요한 두 가지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왕 다운받는 김에 오라클 DB 뿐만 아니라 저희 실습에 사용해야 될 SQL 디벨로퍼도 같이 하나 더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OTN 사이트로 로그인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주소창에 otn.oracle.com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페이지가 오픈이 되면은 바로 메뉴가 있을 거예요. SQL 디벨로퍼라는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고 윈도우용의 제품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로그인 작업이 한 번 더 화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가입했 때 썼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은 SQL 디벨로퍼의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SQL 디벨로퍼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는 더 최신 버전의 SQL 디벨로퍼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SQL 디벨로퍼를 꼭 동일한 버전 아니더라도 최신 버전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고,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윈도우도 32비트용이냐 64비트용이냐 상황에 따라서 제품이 다운받는 게 다르죠. 대신 밑에 있는 32비트용을 설치를 하려고
하신다면은 JDK가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JDK도 따로 인스톨을 더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가급적 JDK가 포함이 되어 있는 64비트용의 윈도우 버전을 다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마무리됐다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았던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안에 압축 파일 여러 개가 보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압축을 해제하고 오라클 DB 서버 제품을 먼저 설치하는 스텝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운받았던 파일들 중에서 SQL 디벨로퍼 말고요, V47115로 시작되는 파일이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둘 중에 첫 번째 파일, 두 번째 파일 각각 압축을 해제해 주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어떠한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든지 상관은 없는데 동일한 경로에 그냥 압축을 푸셔야 되세요. 만약에 저 두 개의 파일을 서로 다른 폴더에 압축을 해제해 버리시면은 나중에 인스톨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두 번째 CD나 DVD 같은 매체를 집어넣으라는 팝업이 새로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축을 해제하실 때는 가급적 그냥 현재 경로 또는 저장 공간이 충분히 있는 그런 디스크에 다음과 같이 여기에 풀기를 이용해서 첫 번째 파일의 압축을 다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도 여기에 그냥 풀기로 진행을 해서 각각의 폴더의 내용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지 않도록, 압축이 해제가 되지 않도록 같은 공간에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압축이 해제가 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가 생길 거예요. 해당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셋업이라는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이죠.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제품의 설치 화면이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 이제부터는 DB 제품을 설치하는 부분을 쭉 따라가실 텐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치하는 스텝을 쭉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이랑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이랑 싱크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동영상은 중간중간에 멈췄다 다시 한번 시작했다가 이걸 이제 반복하시면서 하나하나 스텝들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것은 오라클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에게 한해서 오라클 쪽에 제공이 되는 마이 오라클 서포트라는 이메일 어드레스와 패스워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이 저희에게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체크박스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경고성으로 메시지 한번 나오는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버튼을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제품을 설치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만 우선 먼저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인 부분을 잡기 위한 그런 절차예요. 첫 번째 메뉴에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및 구성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DB 소프트웨어 제품과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별개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만 인스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유형은 단일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들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하고 한국어가 이미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추가적인 언어를 더 선택하시고자 한다면 우측으로 넘겨주시면 되고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 그대로 다음 누르시면 되겠죠. 설치하고자 하는 제품을 고르시게 되어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만 고르게 되어 있네요. 관련된 부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누를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현재 요 목록에도 나와 있지만 제품을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스톨이 되면서 디스크의 저장 공간을 분명히 소모하겠죠. 해당 공간이 적어도 6기가 이상 필요한 공간 있다고 하니까 디스크의 여유 공간이 어디에 충분히 있는지 확인 작업은 꼭 하고 나서 인스톨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계정을 물어보는 부분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오라클 제품이 설치되고 운영이 되는 곳들은 리눅스나 유닉스 머신에서 이제 동작을 많이 해요. 거기서는 루트와 같은 최고 권한자가 아닌 OS상의 별도의 계정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DB 제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운영 DB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학습용인데다가 그러한 관리자나 일반 사용자나 구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윈도우즈의 내장 계정을 사용하겠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경고성으로 역시 또 메시지 한번 나오는데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yes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설치할 경로를 물어보는 거죠. 오라클 베이스 경로는 C 드라이브 밑에 APP 밑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용자명이 보여질 수 있을 거고요. 그 밑에는 소프트웨어 위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실제 DB 제품이 설치될 경로를 쭉 보여주는 부분 보여질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이 오라클 베이스 경로도 그렇고요. 소프트웨어 위치 부분도 그렇고요. 한글이 가급적 섞이지 않도록, 오라클 제품이 한글 경로를 제대로 인식 못해서 동작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경로는 한글이 절대 섞이지 않는 그러한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 D 드라이브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어쨌든 한글이 섞이지 않도록 설치될 수 있는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에 필요한 조사들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메모리는 충분히 있는지, 설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정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관련된 부분을 쭉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요약 페이지가 보여집니다. 해당 요약 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간 현재 있는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다면은 뒤로 이동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셔야겠죠. 이상이 없다면은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치 작업은 빠르면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무난하게 특별한 이슈 없이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설치라는 도중에 다음과 같이 윈도우즈 보안 경고 창이 뜨면은 액세스 허용 버튼을 꼭 클릭해 주시고요. 설치가 마무리가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가 보여집니다. 설치된 부분들이 어디에 설치됐다라는 간단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제품을 설치하신 부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워드,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MS 오피스 제품을 하나 설치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는 별개의 그러한 인스톨이 가능한 그러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거 잠깐 확인을 한 거였고, 아직 DB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방금 전에 새로 설치된 오라클 제품군들의 목록이 쭉 보여질 텐데,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레이션 어시스턴트 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레이션 어시스턴트라는 요 실행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DB를 생성하거나 DB를 삭제하거나 이것저것 옵션들을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구이 환경의 툴이 하나 뜹니다. 지금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생성을 들어갈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생성이라는 메뉴 그대로 놓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설치 옵션은 여러 가지 간단한 기본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희는 고급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떠한 옵션들이 나오는지 보면서 설치 작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급 메뉴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템플릿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DB를 우리가 운영단에서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DB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일일이 정의하면서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는 게 맞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운영 DB도 아니고 각종 옵션에 대한 것을 아직은 언급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죠. 아직 SQL도 시작을 안 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파일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DB 생성이 조금 더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범용 또는 트랜잭션 처리 템플릿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그런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문서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기본 서식들이 미리 제공되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각종 보고서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원하는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DB를 생성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템플릿을 제공을 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은 DB 이름을 지정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전역 데이터베이스의 이름과 SID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역 데이터베이스 이름 부분에 ORCL 이라고 입력을 해주다 보면은 SID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도 설명은 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도 이름이 따로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오라클 DB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라고 저희가 나중에 부르는데 그 인스턴스에도 이름이 지정이 됩니다. 그 이름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정도로만 지금은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DB 이름은 ORCL이고 인스턴스의 이름도 ORCL로 가겠다. 그리고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는 생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는 해제된 상태 그대로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역시 또 윈도우즈 보안 경고 나오는 거 있으면은 액세스 허용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옵션으로 EM이라는 것이 있어요. Enterprise Manager Database Express 뭐 이런 녀석의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구성할 거냐 말 거냐의 목록이네요. 체크된 상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포트 넘버는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5500번을 쓰는구나. 선택 그대로 놓고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인증을 위해서 패스워드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DB가 만들어지면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최고 권한자인 시스라는 유저와 그 최고 권한자보다는 조금은 급이 낮은 시스템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둘 다 DBA급 유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안상인 어떠한 이유를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서로 간의 패스워드는 다르게 설정하는 부분이 맞겠지만은 저희는 같은 패스워드로 그냥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정에 동일한 관리 비밀번호 사용으로 메뉴를 바꿔주시고요. 비밀번호는 2번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라클 언더바 숫자 4의 대문자 U를 입력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패스워드를 입력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패스워드가 있다면 다른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적절하게 복잡한 영문자와 또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는 그러한 8자리 이상이 되는 패스워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 입력되는 패스워드는 잊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른 패스워드를 설정하신다면은 어딘가에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패스워드 입력이 되셨다면은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DB, 리스너라고 하는 부분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체크박스가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새 리스너 생성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리스너의 이름은 그냥 리스너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리스너의 포트 넘버는 1521번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차후에 더 설명 자세히 들어가겠지만은 리스너라고 하는 부분은 원격지로부터 이 DB에 커넥션을 하고자 하는 그 세션들, 그 사용자들을 DB에 붙여주기 위해서 네트워킹을 맺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그 리스너를 하나 구성해야지만 원격으로부터 접속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너에 대한 세팅은 꼭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DB를 어디다 저장할 건지 저장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쭉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저장 영역 옵션 바꾼 거 없습니다. 그냥 파일 시스템 그대로 갈 거고요. 템플릿 이용해서 DB의 파일의 위치들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복구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다 그대로 옵션 그대로 쓸게요. 대신에 빠른 복구 영역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기가 조금 미만인가요? 그 정도 사이즈를 설정한 것 같은데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더 큰 숫자가 보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낮은 숫자가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크게 관여치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 PC에 디스크의 여유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적정한 사이즈를 세팅하시면 되세요. 너무 작은 사이즈를 주시면은 문제가 될 여지도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 없다면은 6기가 그냥 놓고 다음을 누르셔도 됩니다. 샘플 스키마 요거 체크 해제되어 있을 텐데 체크 꼭 해주세요. 저희가 DB를 운영하는 도중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혹 필요에 따라서 SH 계정이라든지 다른 OE 계정이라든지 샘플용 데이터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샘플 스키마 만들자는 얘기니까 체크해 주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메모리 부분인데
메모리의 크기는 저는 1GB 정도 지정을 한 거거든요. 1024를 지정했으니까. 대신에 여러분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PC에 메모리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이 메모리의 크기는 조금 낮출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가 더 크다 라고 한다면 더 큰 사이즈를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운영할 DB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사이즈를 지정하시면은 시스템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정 사이즈 지정해 주시면 되고, 사이즈가 좀 모자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메모리의 크기가 현재 여유가 별로 없다 라고 한다면 한 600메가나 700메가 정도 설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 메모리 관리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체크박스 있죠? 해당 체크박스 체크를 해 두시면은 메모리 관리는 오라클 서버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 설정이 끝나셨다면 위쪽에 탭 중에 크기 조정이라고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블럭의 크기는 8KB 로 사용하는구나 구경만 했습니다. 프로세스의 개수는 최대값은 300개구나 역시 확인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탭 문자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은 사용하고자 하는 캐릭터 셋 조정할 수 있는데, 영어와 한국어만 저장을 하실고자 한다면은 기본 값을 그대로 쓰셔도 되세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본 값은 KO16 MS-Win 949 이기는 한데, 만약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그런 다국어를 함께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유니코드로 작업을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값 쓰셔도 되고요, 유니코드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게 필요한 설정들을 진행하시고 나머지는 따로 건드린 거 없습니다. 기본 언어는 한국어고 기본 지역도 한국 그대로 놓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DB를 생성할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설정한 사항을 템플릿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창들이 마지막으로 나오네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부분에 체크 그대로 둔 상태로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은 한 번 더 요약 페이지가 보여지고요. 역시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DB 생성을 시작합니다. DB 생성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짧으면 10분, 길면은 2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을 쭉 기다리다 보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완료가 됐다, 구성 자체가 끝났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셨다가 페이지가 나오면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치 부분이었습니다. 이 설치되어 있는 DB에 아직은 접속 안 해봤죠. SQL 디벨로퍼를 준비해서 DB에 접속하는 부분까지 확인을 계속 같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 진행할 부분은 SQL 디벨로퍼입니다.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SQL 디벨로퍼라는 압축 파일이 있었죠. 해당 압축 파일을 압축 해제하시고 필요한 SQL 디벨로퍼를 실행하시면 되는데, 이 녀석은 별도의 인스톨 버전은 아니고요. 압축만 해제하시면 실행 파일을 그냥 바로 실행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근접하기 쉬운 바탕화면이나 이런 곳으로 압축을 해제하시면 되세요.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메뉴들 설치되어 있는 압축 해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뜨는 게 있죠. 거기에 여기에 풀기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압축을 해제하셔도 되고, 윈도우의 기본 압축 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어디에 압축을 해제했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요. 해제된 경로로 이동하셔서 목록을 쭉 확인해 보시면은 SQL developer.exe라는 실행 파일이 있을 거예요. 해당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SQL 디벨로퍼를 실행하시면 되세요. 단 역시 또 주의하실 부분이 있다면은 SQL 디벨로퍼가 압축이 해제된 그 경로도 한글이 섞여 있으면은 SQL 디벨로퍼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SQL 디벨로퍼의 압축을 해제할 때는 한글이 섞이지 않는 경로, 그런 경로에 압축을 해제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SQL 디벨로퍼를 더블 클릭해서 SQL 디벨로퍼가 실행이 되는 모습을 쭉 보시다 보면은 처음 실행하실 때 이전 버전의 SQL 디벨로퍼가 있다면은 환경 설정을 임포트 할 거냐 물어보는 거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던 게 없었죠. 그냥 아니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SQL 디벨로퍼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SQL 디벨로퍼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오라클 쪽에 보낼 건지 말 건지 여러분 선택여에 따라서 체크는 해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메뉴 중에 도구라고 있어요. 그 도구의 환경 설정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환경 설정을 클릭하시면은 펼쳐지는 메뉴 중에서 코드 편집기라고 있고요. 그 안에 글꼴이라고 있어요. 글꼴 부분에 글꼴 크기 부분이 쭉 목록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가장 큰 폰트인 24를 선택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차후에라도 원하는 크기가 좀 작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이즈를 더 키울 수도 있고 너무 크다 싶으면 오히려 반대로 낮출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적정한 여러분이 원하는 보기 편안한 크기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글꼴 이름은 가급적 건드리지 마세요.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간혹 깨질 때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글꼴 선택을 하시면은 조금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글꼴 이름은 건드리지 마시고 글꼴의 크기 정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에 목록 중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 밑에 NLS라고 있죠. NLS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날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 들어갔다면은 먼저 있는 것은 RR 포맷일 거예요. RR 써져 있을 텐데 날짜를 두 자리 연도로 표시하지 않고 저희는 YYYY 네 자리 표시 형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YYYY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객체 뷰어라고 또 있죠. 그 객체 뷰어에 한 번 눌러 객체 열기가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체크는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객체 같은 거 열 때 더블 클릭을 해야지 열릴 수 있도록 체크는 해제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제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DB에 접속할 수 있도록 좌측이죠.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녹색의 플러스 새 접속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해당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새로운 접속 정보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쭉 뜨는데요. 네임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접속 정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이름이에요. 저는 그냥 DB의 계정의 이름과 동일하게 설정을 할 거라서 시스템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용자 이름도 시스템. 비밀번호는 저는 아까 DB 설치할 때 오라클 언더바 숫자 4에 대문자 U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 똑같이 타이핑을 했고 만약에 다른 패스워드를 이용하셨다면은 여러분이 선택한 패스워드로 입력을 하셔야겠죠. 나중에 패스워드 물어보는 거 귀찮다 싶으시면은 비밀번호 저장이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DB가 원격지에 있다면 호스트 이름 그 DB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같은 머신 안에 DB가 존재하기 때문에 호스트 이름은 로컬호스트 그대로 둘 거고요. 아까 리스너라는 거 있었죠? 그 리스너가 1521번 포트 넘버를 수신하도록 했기 때문에 1521번의 포트 넘버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SID, ORCL이라고 아까 DB 이름이었죠. SID 이름, 그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테스트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상태 부분에 성공이라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좌측 하단에요. 내용 확인하셨다면은 접속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DB의 시스템 유저로 로그인이 됐네요. 이제부터는 캡처된 이미지가 아닌 실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명령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1절 지금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실습에 필요한 실습 계정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타이핑을 하시면 되세요. create user 이름은 오라 1번이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identified by 다음에 로그인 할 때 사용할 패스워드예요. 오라클 언더바 숫자 4의 대문자 U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명령문의 종결자는 세미콜론을 찍어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만큼 명령문을 타이핑을 해주시고 컨트롤 키하고 키보드의 엔터 키를 같이 누르시면은 해당 영역이 실행이 돼요. 저처럼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요 깜빡깜빡거리는 커서가 명령문 라인에 걸쳐 있기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축키가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은 마우스로 요 위에 버튼들 중에 보면은 명령문 실행이라고 불리는 녹색의 삼각형 버튼이 하나 있죠. 그 버튼을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DB에 접속하는 유저 하나를 생성을 했고요. DB의 유저는 DB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게 할 것이냐, 권한에 대한 부분이 좀 정의가 돼야 돼요. grant라는 명령어가 이제 그때 쓰이는 부분인데, DB에 커넥션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도 줄 거고요. 여러 가지 객체들을 만들 수 있는, 하지만 create view나 create synonym은 또 저 리소스 롤 안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을 좀 더 정의를 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도 모든 거 다 쓸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해당 오라 1번 유저에게 grant 명령을 통해서 넘겨주시면 돼요. 명령문의 의미 아직은 보지 말자고 했죠. 그냥 요 명령어를 그대로 동일하게 타이핑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콤마로 각각의 권한들을 구분해서 오라 1번 유저에게 grant 명령까지 실행을 해주세요. 요 실행 버튼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유저가 만들어졌으니까 새로운 접속 정보 하나를 더 만들게요. 왼쪽 상단에 녹색의 플러스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접속 정보를 만드는 창 또 뜨죠. 여기다가 이번에는 오라 1번이라고 줬고요. 사용자 이름도 오라 1번, 비밀번호는 오라클 언더바 숫자 4의 대문자 U. 네, 오라클 언더바 숫자 4의 대문자 U 줬고요. 비밀번호 저장 체크했습니다. 그 호스트 이름과 포트 넘버는 수정하지 않았고요. SID 부분만 ORCL로 바꿨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테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보여지는지, 유저 이름,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비밀번호, 그리고 SID 다 맞게 설정이 됐다면은 접속 버튼을 눌러서 DB의 새로운 오라 1번 유저로 접속을 하시면 되세요. 접속이 됐다면 앞에서 만들었던 시스템 유저의 창은 닫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변경 내용 저장하지 않을 거니까 아니요 버튼 눌렀고요. 새로 접속된 오라 1번 유저의 창만 그대로 떠 있을 수 있도록 되셨나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파일 하나를 더 받으셔야 되세요. 셋업이라는 SQL 파일이 공유가 되었을 겁니다. 그 공유받은 SQL 파일을 쭉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요 작업 영역에 툭 던져 놓으면은 필요한 명령문들이 쭈루루루 다 보여질 거예요. 보여진다면 오른쪽 상단에 접속 정보를 오라 1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부분 오라 1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명령문을 하나씩 일일이 실행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명령어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단축키로는 F5번이고요. 위에 버튼으로는 스크립트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F5번이나 스크립트 실행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가장 위쪽에 있는 명령문부터 가장 아래쪽에 있는 명령문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명령어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오라 1번 유저의 목록을 확장하시고 테이블 목록을 확장했을 때 저희 실습에 필요한 이러한 실습 계정들의 목록이 쭉 보여질 겁니다. 저희는 요 테이블들을 이용해서 교재의 실습, 그리고 저랑 하는 추가적인 실습 내용들을 따라가실 거고요. DB 환경 구성을 하는 부분이 같이 있다 보니까 첫 시간, 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계셨는데 끊어서 가기엔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 시간은 이렇게 좀 길게 녹화를 좀 했고, 다음 강의부터는 여러분이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실습 환경을 준비하는 부분까지만 진행을 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SQL 문장의 셀렉트부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